네, 수도권 인사이트 백병규 평론가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시민들 참 그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한 것 같아요. 시민들 세금 납부액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네, 그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말 이런 네. 그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전혀 모자람이 없고요. 네. 굉장히 좀 모범적이죠. 네. 그러나 이제 일부가 문제인데요. 그 일부가 특히 이제 우리 사회 그 상층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지방세 안내후소 그렇게 세금 체납하고 외국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금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의무니까 지금이라도 밀린 세금 있으면 바로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백병규 평론가님과 함께는요, 우리 서울시의 택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굉장히 요즘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새삼 그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 지난해 초 그 7천만 원이던 것이 네. 지난 연말에는 무려 그 9천만 원. 한 해 사이에 그 2천만 원이나 이제 급등한 것으로 그래요? 이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네. 대략 이제 그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한 최근 수년 동안은 6천만 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하죠. 네.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난해 초에 이제 그 7천만 원 초반대로 좀 올라선 다음에 네. 지난해 한 해 동안에 무려 그 2천만 원이나 이제 올라선 크게 이제 급등한 셈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라는 것을 네,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불경기 탓인가요? 네, 이제 보통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이 경기하고 상당히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으면 네. 말하자면은 이제 그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은 이제 개인 택시를 하려는 분들이 꽤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불경기 때일수록 이제 그 개인 택시 가격이 좀 더 오르고 경기가 이제 좋으면 네. 오히려 뭐 다른 업종이나 이런 데 찾을 곳이 많으니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추세를 보여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지난해 무려 한 해 동안에 그 2천만 원이나 급등한 것은 단지 뭐 경기 현상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상당히 그럴 정도로 그 예외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감차 계획이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제 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감차를 하면서 이제 감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감차 보상금을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감차 보상금은 어쨌든 이제 그 따로 정해지겠지만 이 개인 택시 면허 가격 그 실거래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감차가 되면서 오히려 좀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그 택시 업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또 그렇게 기대도 하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택시 매물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줄었고 네. 또 택시 업계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돼서 매매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분석이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제 사실은 그 개인 택시 업계에서 이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 내놓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좀 예. 이렇게 적게 나와서 이 가격이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개인 택시를 이제 사려는 분들도 네. 아무래도 뭐 감차가 이제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앞으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 20% 가까이 감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좀 개인 택시가 더 사업성이 좀 죽겠구나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기대 수익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사려는 분들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그럼 좀 개인 나오고 택시 있습니다. 가격이 앞으로 좀 더 오르겠네요, 그죠? 이제 더 오를 수가 그래도 있겠네요. 이제 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셈인데요. 네, 1억 원 여기에서 이제 정도면은. 더 오를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럼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면허 물량은 어떻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에 한정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매년 한 2,000대 정도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네. 지난해 집계는 이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2,000대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있는 개인 택시 숫자가 한 5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전체 물량이 한 5% 정도가 매년 시장에서
이제 그 매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면허 가격이 상승을 하면 뭐 시민은 물론이고요.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감차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차 계획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도 되는데요. 네, 당장 이제 그 감차 계획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감차하면서 이제 면허를 이제 수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택시 면허가 좀 너무 좀 우선 뭐 택시 자체가 좀 과잉이다, 지금 포화 상태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택시 숫자를 줄이는데 특히 이제 그 개인 택시 면허를 좀 줄이겠다. 이게 이제 그 감차기 그 기본 골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차를 하려면 당연히 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감차 보상금인데요. 감차 보상금을 이제 얼마로 해줄 거냐 이건 별도로 정해지겠지만 어떻든 택시 매매 가격이 그 실거래 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감차 보상금을 이제 그 택시 업계하고 중앙정부 지자체가 좀 분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예산과 서울시에서 이제 분담하게 되는 감차 보상금 금액은 대략 네. 한 1,3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합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네. 어차피 이제 그 감차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이 택시 업계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 업계가 이제 분담토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뭐 지난해만 이 감차 보상금을 주자고 하면 예. 지난해만 감차 보상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대당 또 늘어난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도 뭐 당연히 뭐 우리도 분담을 하겠지만 네. 이건 좀 우리 분담목이 너무 크다. 그러니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분담을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시민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서울시하고 중앙정부는 이렇게 감차로 인해서 감차 보상금, 면허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감차 보상금이 뛴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 택시업계에서는 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좀 부담을 더해달라, 뭐 그런 요구 같은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고민이 많겠습니다. 감차 계획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요구가 그 택시업계에서 나온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이거 예산을 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마땅한 대책을 좀 찾기가 그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인 택시를 취득하면 5년 동안은 이제 그 면허를 매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좀 푸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풀면은 이제 바로 좀 더 맞으면 개인 택시 면허 물량이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네. 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는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좀 문제가 왜냐하면은 있겠네요, 정말. 네, 뭐 사자마자 바로 이제 판단력에서는 뭐 아파트 사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그 차익을 노리고 바로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서울시에서는 차제 그 감차 계획 자체를 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해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이나 오른 것은 이 감차 계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감차 계획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거냐? 이제 이런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택시가 과잉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네. 전체 이제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맞는데 그러나 그 시민 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네. 이걸 꼭 과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낮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분명히 현재 그 택시 운행 중인 게 과잉인 게 맞지만 네. 그러나 그 출퇴근 시간이나 뭐 심야 시간대에는 그 택시 잡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꼭 이 감차만이 능사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토부에서는 좀 감차는 계획대로 좀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네, 뭐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뭐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 가격은 오르는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사는 일은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그 복합 다각도로 좀 살펴볼 측면의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뭐 개인 택시의 그 정확한 그 수지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된 이 경인지방통계청의 그 서울 지역
운수업의 그 매출 동향을 예. 보면은 이 간접적으로 이제 그 추이를 이제 그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4년 이 5년 사이에 서울의 그 개인 택시 면허 소지자는 4만 9천 명 수준에서 좀 그 정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네. 100명 정도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제 그 서울 지역 그 운수업 매출 현황이 이제 그 표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서울 개인 택시 전체 매출은 1조 9,500여 원에서 1조 4,700여 원으로 5년 사이에 무려 그 5천억 원 가까이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올랐는데 개인 네, 택시는 아니, 개인 택시는 일단 예. 그 한 25% 정도가 이제 매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네. 되죠.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네, 반면에 그 같은 기간 이제 법인 택시의 그 전체 매출은 오히려 네. 13%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럴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글쎄 그 말이에요. 중요한 예. 대목인데요. 이 법인 택시가 그러면 법인 택시가 혹시 뭐그 운영되는 그 택시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에 비례해서 그런데 양으로. 그 법인 택시 그 전체 종사자 수를 보면 같은 기간에 그 4만 6천여 명에서 4만 31명으로 한 6천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인 택시가 택시 그 운영되는 숫자가 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네. 반면에 그 개인 택시 운전자는 이 5년 사이에 그 100명 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법인 택시의 매출은 더 늘고 네. 개인 택시 매출은 줄었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운행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 운행 그러니까 시간. 법인 택시는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장시간 운행한 반면에 개인 택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운행 시간이 더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화 추세가 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심야 영업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경향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사고율은 더 떨어지는데 운행 시간은 법인 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말하자면 상당히 좀 짧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택시 요금 오른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요금은 좀 그동안 몇 차례 네. 인상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거리 요금, 시간제 요금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좀 묶여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도 요금 인상은 있었지만 운행 시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 개인 택시의 매출액이 낮아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개인 택시 기사분들의 그 수입이 줄어든 것이 뭐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적 측면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 개인 택시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아주 무리하지 않고 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게 주는 적당할 것이지. 것 예. 같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편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좀 많이 운행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 추이를 봤을 때에는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사실 크다고 봐야 그 되겠죠. 회사 택시의 기사분들은 그냥 그 산악금 내려고 맞습니다. 숫자 사자 그냥 네. 하루 10시간 이상씩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산악금을 채워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산악금을 이제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하고 이제 일정 비례로 나눠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겨우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생계 정도니까요. 유지도 안 될 정도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상당히 예. 사실은 이제 개인 택시보다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 이 예.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고급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서울에 고급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네, 한 분 그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타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요금 자율 신고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택시 요금을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택시 이제 라는 그 분야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고급 택시는 배기량 그 2,800cc 이상의 차량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 택시 서비스인데요. 네. 이 고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금을 자율적으로 이제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난 9월부터 이제 이 같은 이 요금 자율 신고제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카오 블랙
그리고 또 우버 블랙 이런 서비스가 이제 그 도입이 됐죠. 그래서 뭐 이 카카오 블랙은 법인 택시 사업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이 카카오와 함께 만든 이제 그 고급 택시 서비스고요. 우버 블랙은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이 예. 우버 택시죠. 우버 택시 중에서 우버 블랙만 이제 그건 뭐 불법이 아니다 해서 지금 계속 그 운행을 해왔는데요. 네. 우버 블랙은 이제 그 개인 택시 사업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그 만든 이제 고급 택시 서비스입니다. 이에 더해서 그 지난 2월부터 이 리모 블랙이라는 리모 이제 블랙이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더 좋은 네. 겁니까? 네, 택시가? 뭐 블랙자가 많이 붙는데요. 네, 카카오 블랙, 우버 블랙, 리모 블랙. 네, 블랙이 좀 고급스러움을 좀 상징하는 색깔인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개인 택시 그 업계에서 내는 고급 택시 그 리모 블랙은 이 모범 택시를 운영하던 개인 택시 사업자 40여 명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만든 고급 택시 서비스인데요. 네. 3,600cc 이상의 그 체어맨과 에코스 차량을 갖고 이제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네요. 얼마나? 이용 요금은 사실은 뭐 저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웬만한 이용 사람 요금은 못하겠는데 이제 느낌에? 그 기본 요금이 그 8,000원이고요. 오, 굉장히 모험 비싸네요. 택시가 5,000원이죠. 그러니까 네. 모험 택시보다 3,000원 정도 더 비싼 편이고 주행 요금은 이제 네. 그 기본 거리 없이 기본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타자마자 기본 요금 플러스 가격이 바로 계속 올라가겠네요. 킬로미터당 이제 그 1,400원씩 더 붙는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는 이제 그 카카오 블랙이나 그 우버 블랙 네. 다들 그 마찬가지라고 하죠. 좀 거리 있는 데를 뛰면은 한 돈 10만 원 내야겠습니다. 네, 8,000원에 이제 10km면은 10km면은 네, 그 14,000원이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 10km에 14,00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죠. 네, 한 22,000원, 3만 원 정도니까 보통 한 10km 정도를 뛴다고 그럴 때는 네. 일반 택시 요금이 한 2.5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10km면 뭐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 되겠죠. 네, 그렇죠. 저 뭐 긴 외곽에서 거리는 뭐, 아니죠.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서울 시민들은 우리 고급 택시가 우리가 이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서울에 많이 다녀야 되는 거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냐? 좀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 타봤다 그러니까 네. 일단 뭐 대중적인 서비스는 아니라고 봐야 예. 되겠죠. 일종의 뭐 고급 차별화 이제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고급 택시에 대한 수요는 뭐 일부 존재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게 그 택시 업계의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뭐 리무진 서비스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는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 밤에 이제 그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서 이제 그날을 제외하면은 뭐 그 이후 시간대에는 그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은 형편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그 법인 회사에서 좀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고요. 또 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뭐 이벤트나 뭐 호텔의 그 내역인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그 서비스로 주로 좀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 부분에 한정돼서 하는 것이니까 뭐 그죠? 뭐 대중성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다 콜택시겠습니다. 이 택시들은 그죠? 그렇죠. 콜해야지 네. 불러. 네. 네, 자 이렇게 고급 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런던에는 블랙컵이 있고요, 일본에는 MK 택시 등의 뭐 최고급 택시가 그 도시의 명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고급 택시가 좀 해외에서 운영되는 최고급 택시처럼 서울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런던의 그 블랙컵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굉장히 그 친절한 서비스도 유명하고요. 네. 그 일본의 그 MK 택시도 역시 사실 뭐 고급 택시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아주 친절한 서비스로서 그 명성을 네네. 날렸던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얻은 네. 이런 그 택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통 시민들이 평소에 뭐 이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서비스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좀 특화된 이 고급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보통 이제 이용을 한다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뭐 웹 인저트 그렇겠네요. 등 이런 이제 이런 때 이제 특별하게 이용을 하게 될 터인데 어떻든 뭐 니치 마켓을 이제 겨냥한 이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용자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택시 같은 경우에 좀 친절하냐, 그리고 네. 또 안전하게 고객들을 이제 모시느냐 이런 부분들, 또 얼마나 그 품격 있는 서비스가 되느냐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는 택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이죠. 우리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 수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택시 요금 인상할 때도 그렇고요.
또 택시의 운행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네. 이런 부분들이 항상 궁금해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 네. 그 택시 운행 가격이 굉장히 좀 싼 저렴하죠. 편에 네. 예. 속하죠. 네, 그래서 이 일반 서민들도 바쁜 네. 경우에는 혹은 아주 뭐 피곤한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지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걸 과연 그 대중교통을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좀 큰 쟁점이 좀 됐던 사회적인 쟁점이 버스 됐던 업계에서 또 사안이기도 반대하고 하죠. 막 그랬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급 택시를 제외하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10,000원 내면은 이제 한 10km 정도 거리는 갈 수 있으니까. 바쁠 때 혹은 예, 뭐 예. 이럴 때 또 어려울 때 이제 그 탈 수 있는 그 저희가 뭐 물론 부담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좀 자주 이용하는 이런 그 교통수단이라고 봐야 특히 되겠죠. 금요일 날 밤에는 분명한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울 택시 이모저모에 대해서 백병규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